믹스커피? 그게 대체 뭐야? 그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과 프림 덩어리 아닙니까? 믹스커피를 한 봉 들고 잔뜩 열을 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어 그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토니오 리베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전통 커피 브랜드 카페 베네토의 수석 바리스타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자라며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예술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짧고 강렬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점심에는 부드러운 카푸치노와 함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저녁에는 깊은 향과 부드러운 바디감을 지닌 롱 블랙을 음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커피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는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11시 이후에는 카푸치노를 마시지 않는다. 우유가 든 커피는 오직 아침을 위한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30초 안에 마신다. 너무 오래 두면 향이 사라지고 맛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서서 마신다. 바에서 빠르게 한 잔 마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설탕을 넣는 것은 선택이지만 크림이나 시럽을 넣는 것은 금기이다. 커피 본연의 맛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철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통과 철학이 담긴 예술이었죠. 그런 저에게 2년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의 커피 문화를 조사하고 오세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커피도 모르는 나라에서 도대체 뭘 조사하라는 거죠? 저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에서 정통 바리스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즉석에서 타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를 연구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무시하는 겁니까? 설마 그 인스턴트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죠? 믹스커피라고요? 그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과 프림 덩어리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피 시장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오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좋아요. 가서 직접 보고 한국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 이게 커피라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세련된 디자인, 자동화된 입국 심사, 그리고 바깥 공기조차 이탈리아 밀라노보다 맑고 쾌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커피라는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라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다음날 저는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한국 파트너사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설명을 듣던 중 한국 직원 한 명이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조용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커피죠? 컵 안을 들여다보니 너무 묽어 보이는 갈색 액체가 있었습니다. 크레마도 없고 향도 진하지 않으며 바디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군.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로서 한 잔의 커피를 위해 정확한 온도, 원두의 종류, 추출 시간을 계산하며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싸구려 커피라니? 마음 같아선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대표로 온 사람입니다. 외교적 예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인스턴트 커피라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모금이 입 안에서 퍼지는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크리머가 입안을 감싸며 우유를 넣은 듯한 고소함을 더하고 적당한 단맛이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생각보다 깊이 있는 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믹스커피라는 이름만 보고 조잡하고 값싼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종이컵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라니?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커피의 순수함을 중시합니다. 최고의 원두, 정밀한 로스팅,
그리고 완벽한 추출 기술이 어우러져야 진짜 커피가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 작은 종이컵 안에는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내 정체가 뭐야?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비서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마신 그 커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비서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믹스커피요?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회사에서는 기본으로 비치해 두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맛을 내는 커피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니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믹스커피 브랜드가 이렇게나 많다고. 노란색 패키지에 맥심, 빨간색 디자인이 강렬한 프렌치 카페, 블루 패키지가 인상적인 KANU, 그리고 각종 국내 브랜드 제품들까지. 저는 한 박스씩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믹스커피, 너를 연구해주마.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잔 한 잔을 마시면서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크리머와 설탕의 절묘한 비율.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우유나 설탕을 넣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그 모든 요소를 완벽한 황금 비율로 배합해 두었어요. 균형 잡힌 맛의 조화, 너무 쓰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으며 목 넘김이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의 중간 정도 느낌인데 우유를 직접 넣은 것보다 더 고소했죠.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 크리머가 강조되고 어떤 건 원두 향이 더 진했죠. 믹스커피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과학적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커피 연구진이 10년 넘게 연구하여 특수 건조 공법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분말이 아니라 각 원두의 성질을 고려한 맞춤형 로스팅, 고온 고압 건조 방식, 그리고 미세한 원두 입자를 이용한 크리머 기술까지. 믹스커피 한 스틱 안에는 이탈리아에서도 흉내내기 어려운 완벽한 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커피를 예술이라 여기며 살아온 저에게 믹스커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자.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믹스커피의 진짜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믹스커피의 충격적인 맛을 경험한 그날 밤,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강한 탐구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다. 바리스타로서 25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믹스커피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야 할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각 브랜드의 믹스커피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구한 다양한 제품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각각의 맛과 향을 기록하면서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맥심 오리지널. 고소한 크리머 맛이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함이 균형 잡혀 있음. 목넘김이 깔끔하고 끝맛이 은은하게 남음. 설탕 함량이 적당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음. 두 번째, 맥심 모카골드.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달고 부드러운 느낌. 크리머가 더욱 강조되어 밀크 커피 같은 부드러움이 강함. 원두향은 살짝 덜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 세 번째, 카누. 믹스커피와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고급스러운 원두향이 특징. 일반 믹스커피보다 커피 본연의 풍미가 강하며 덜 달고 깔끔한 맛. 물량을 조절하면 아메리카노처럼 즐길 수 있음. 네 번째, 프렌치 카페. 단맛이 강조된 스타일로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풍미가 느껴짐. 크리머가 입안에서 감도는 느낌이 강하고 살짝 초콜릿 같은 단맛이 남음. 저는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 커피의 비율, 밸런스, 크리머와 설탕의 함량, 원두의 풍미까지 철저하게 비교했습니다. 맛의 차이를 분석한 후 저는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믹스커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연구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커피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한국의 유명한 커피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전문가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인스턴트 커피 제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스틱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는 일반 인스턴트 커피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건조시켜 원두의 향미를 최대한 보존하고 크리머와 설탕까지 완벽한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가루 커피가 아니라 정밀한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완성된 커피였던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직접 믹스커피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맛의 차이. 너무 뜨거운 물 90도 이상 원두 향이 날아가면서 단맛이 강조됨. 적정 온도 80에서 85도 가장 균형 잡힌 맛과 향이 유지됨. 미지근한 물 70도 이하 원두 향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단맛과 고소함이 약해짐. 두 번째, 물량을 조절하여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연한 아메리카노 느낌. 물을 적게 넣으면 더 진하고 묵직한 라떼 느낌. 세 번째, 우유나 시럽을 추가하면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 같은 부드러움이 더해짐. 바닐라 시럽을 넣으면 바닐라 라떼 같은 풍미가 살아남. 믹스커피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갖춘 상태였지만 미세한 조절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연구한 끝에 저는 더 이상 믹스커피를 싸구려 커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첨단 식품 공학, 섬세한 감각, 그리고 독창적인 문화가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도 훌륭하지만 믹스커피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이탈리아에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는 맛이 없고 저급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믹스커피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만약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 믹스커피를 맛본다면 그들도 저처럼 충격을 받고 한국 커피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배운 이 커피를 이탈리아의 카페에서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믹스커피와 이탈리아 전통 커피가 만난다면 이탈리아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믹스커피를 남편에게 먼저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커피를 왜 마시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피곤한 밤 조용히 믹스커피 한 잔을 타 주었습니다. 남편은 첫 모금 후 표정이 변하더니 이거 꽤 괜찮은데 라며 놀라워했죠. 그 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시했지만 한 명씩 마실수록 이거 은근히 중독되는데 라며 하나둘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남편이 먼저 믹스커피를 찾아 마십니다. 이제 굳이 카페 안 가도 되겠어. 하지만 진짜 도전은 회사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믹스커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지만 보수적인 이탈리아 바리스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00년 역사를 버리겠다는 거요? 이탈리아의 커피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년 후 커피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연구소의 김상현 박사를 초청해 연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팀도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한국의 특수건조 기술을 설명하자 이탈리아 연구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균형감. 한국의 믹스커피 기술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조차 야근할 때 믹스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편하고 생각보다 맛있어. 그리고 우리는 밀라노 국제 커피 박람회에서 믹스커피 시제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들이 처음엔 비웃었지만 한 모금 맛을 본 순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라고? 믹스커피라니. 이건 혁신적인데요. 그날 이후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바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편의점에서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커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행사에서 저는 한국의 믹스커피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커피 브랜드 대표들,
전통적인 바리스타들, 로스터리 관계자들, 그 누구도 즉석에서 물에 타 마시는 커피가 주목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람회장에 마련된 우리 부스, 테이블 위에는 믹스커피 스틱과 뜨거운 물,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프랑스 바리스타가 비웃으며 말했죠. 이게 무슨 커피야? 유치원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잔만 마셔보시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라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믹스커피의 부드러운 크리머, 적절한 단맛, 그리고 예상보다 깊이 있는 원두 향이 그의 혀를 감쌌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믹스커피는 국경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바리스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믹스커피는 가짜 커피다. 이탈리아 커피의 전통을 망칠 생각입니까? 몇몇 기자들은 심지어 믹스커피를 저급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음료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커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과거에는 아메리카노를 경멸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커피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믹스커피가 화제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티칸의 한 신부님이 우리 부스를 찾아온 것이 큰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한 잔을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수도원에서도 필요하겠군요. 놀랍게도 바티칸의 몇몇 신부님들은 빠르게 믹스커피의 실용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바티칸의 한 수도원에서 정식으로 믹스커피를 들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에스프레소만 마시던 신부님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회의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믹스커피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는 편리함과 맛을 동시에 잡은 혁신적인 커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믹스커피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물론 에스프레소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의 커피 브랜드와 협력하여 믹스커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피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합니다. 편견을 버릴 때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다. 오늘도 저는 밀라노의 카페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거리에는 저녁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가벼운 에스프레소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밀라노의 전통적인 커피 향기 사이로 한국의 믹스커피 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커피에 자부심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믹스커피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커피의 국경을 허물고 전 세계의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